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간밤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지수 지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잠시 주춤을 했지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And I've never seen in my career the market react so severely on the downside to what might be just a future recession. I do think we can continue to get volatility, but I don't think this is a bear market rally. I think this is the market coming back to levels that make much more sense for an economic slowdown and a rising rate environment. 네, 눈풀이를 해드리자면요. 시장에서는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 문제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더 올려도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증시 프리즘 코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는 당국자의 발언 이날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그는 9월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는 좋고 또 인플레이션은 높다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과장됐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실제 경제 지표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발언들 다 경제 지표로부터 좀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죠 7일에서 13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이었고요. 여전히 강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인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요. 이날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경기 확장을, 반대로 마이너스면 경기 위축으로 봅니다. 지난달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3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제조업 모두 이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죠? 네, 일단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2.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성 종목의 주가가 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2.39%뛴 것을 비롯해서 AMD나 마이크론, 인텔, 퀄컴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요. 30% 넘게 급등한 울프 스피드였습니다. 울프 스피드는 전기차 급속 충전 5G 이동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탄탄한 분기 실적을 내놓은 데다가요. 내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 목표를 월가 전망치보다 높게 잡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도체 회사 가운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온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놓고 보면 반도체 전망 굉장히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상황을 가정하면요. PC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T 제품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4%에서 7.4%로 크게 낮춰 잡았고요. 트렌드포스 역시 내년 D램 수요 증가율을 8.3%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간 수요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 업체들의 재고가 늘게 되면 반도체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부터 일부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D램 고정 가격 추이를 보면요. 2.88로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달보다도 14%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엇갈린 시각 때문인지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 월가의 전망도 좀 상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월각의 시각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이 전망도 굉장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먼저 시티그룹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인용 PC 관련 데이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부정적인 재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지표는 더욱더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도체주의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전망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직 재고 조정 기간에 있지만 이는 3, 4년마다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10월이면 이 과정이 끝날 것이고 내년에는 반도체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또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주는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속한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차에 적용되는 고성능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반도체와 달리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에 2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2,800억 달러의 대규모 사업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울프스피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울프스피드는 반도체 중에서도 탄화 규소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이키 다카야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요. 현재 탄화 규소를 배터리에 사용하는 전기차가 100만 대에 그치지만 2030년에는 총 1,3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최대 탄화 규소 공급 업체인 울프스피드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12개월 안에 주가가 약 72.5%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울프스피드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고웨스트의 이지효 기자였습니다.